전쟁이 중대한 고비에 이르면서 레바논과 이란 양쪽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레드라인,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당신들의 전력망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의 최후 통첩에 굴복할까요? 아니면 더 강경하게 나올까요? 오늘 쿼드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하루에서 이틀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신없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 있는 특파원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에밀리 슈레이더입니다. 레바논 국경 현지에 있는 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외교센터의 이란 전문가인 사간드 파르하디와 호우만 나심의 설립자인 쇼샤나 키츠 자스콜입니다. 레바논 국경의 에밀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저에게 마이크를 넘기셨을 때 제 뒤 언덕 너머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저는 레바논 국경에 있습니다. 사실 제 뒤에 보이는 초록색 땅이 바로 레바논 영토입니다. 제가 지금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이유는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파편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한 이후로 북부를 향해 10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거의 매시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소에 갈 시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야 하고 상황에 따라 연결을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방송이 무사히 끝나길 바랍니다. 도와줍시다. 네.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안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다시 대피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국제 언론이나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참혹한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 북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아주 심한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 지역에서 이슬람 공화국발 공격을 겪고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이슬람 공화국과 헤즈볼라의 동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곳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전선이고 완전히 또 다른 양상입니다. 이슬람 공화국과 그 모든 대리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말이죠. 정말 그래요. 군대가 많이 동원되는 걸 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레바논으로 들어가고 있고 리타니 강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로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평온함과 일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10월 7일 직후에 이 국경 지역을 방문해서 취재했을 때는 훨씬 더 한산했어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보여요. 차들이 다니는 것도 보이고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지역 공동체에서 삶의 흔적들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휴전 이후 이 지역 공동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위반 행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헤즈볼라나 다른 누구에게든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거점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만난 주민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국경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예요. 레바논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하는 걸까요? 잠깐 함께 보시죠. 그보다 더 배신하거나 범죄적인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에 헤즈볼라는 모두가 잠든 사이 자기 공동체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우리는 이틀 전에 정부와 베리 대통령으로부터 그들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없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보복할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누구를 더 배신했는지는 분명하지만 보통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전에 경고를 하곤 했는데 헤즈볼라는 이번에 태연하게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 사람만이 견딜 수 있어요. 마가이로 미사일을 쐈고 그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어요. 만약 자살하고 싶으면 테헤란에서 하라고, 레바논에서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ورطونا بورطة ما لنا فيها
헤즈볼라가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간디 씨, 레바논 사람들이 이제 정말 못 참겠다고 하나요? 이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가장 위험한 대리 세력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깨어나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말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할 때마다 마치 신발 속 볼메이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기뻐요. 저는 레바논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건 없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들리는 목소리나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은 밤문화와 파티로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들어요. 그리고 젊은 여성으로서 저도 정말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국경을 열고 그냥 여기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커요. 우리는 거기에 가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모두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과 빛이 모든 것을 이길 거예요. 아멘. 쇼샤나, 우리 모두 얼마나 지쳤는지 알죠? 제가 미디어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회복력이 강하며 이 상황을 2해 반이나 버텨왔다고 말해요. 이제 전쟁 속에서 또 2개의 전쟁을 겪고 있어요. 쇼샤나,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세요? 알다시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건 좀 흥미로운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강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동시에 지쳐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지쳤어요. 경고음, 사이렌, 다들 어디 있지? 라는 생각까지 항상 긴장된 상태라서 잠깐이라도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 정말 지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앉지 말라고요. 한 번 앉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되니까요. 아드레날린이 계속 밀어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인하지만 동시에 지쳐있기도 해요. 그리고 에밀리가 말한 것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매번 제가 사이렌을 듣지 않아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분들은 5초에서 9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때때로 사이렌 소리도 못 듣고 그분들은 헤즈볼라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자신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취약한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나 불안, 그리고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감정적인 짐과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있잖아요, 쇼샤나. 그거 흥미롭네요. 그 얘기를 꺼내줘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몇몇 동료들과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소간, 당신도 이 부분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란 안에 정말 많은 인맥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커뮤니티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긴박감과 눈앞에 놓인 위험으로부터 압박을 느껴요. 그리고 그 압박은 온 나라 전체로부터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로부터도 그 압박을 느껴요. 그들 역시 미친 듯한 반유대주의와 계속되는 공격, 심지어 해외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고 있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의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현지에서 많은 이란인들과 직접 교류하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했던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란이 자유로워지길 원하고 그 사람들이 해방되길 바라지만 정말 무거운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걱정하고 제가 대화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항상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대화한 일부 사람들은 이란 내에서 저와 이야기한 것만으로 곤란해질 수 있어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에서 그 사람들처럼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표적은 아니지만 표적 근처에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무거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새로운 국면인가요? 더 단호해졌나요? 아니면 일을 끝내자고 하나요? 왜냐하면 1년 전 아니면 1년이 좀 더 지난 시점에 북부 주민들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어떻게든 제거되었거나 줄어들어서 이제 돌아가서 살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분노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 미루고 이번에야말로 끝내자는 분위기인가요?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좌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잠깐 머무른 것만으로도 확실히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요. 10월 7일 이후에 봤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정말로 일을 끝내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정부로부터 일을 해내라는 요구가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와 의존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즉, 레바논에서 유엔 결의안 1557호가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요구했어요. 그 후에 유엔 결의안 1701호는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남쪽, 그러니까 레바논 내에서 리타니강 남쪽 어디에서든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헤즈볼라와 공모하기도 했어요. 헤즈볼라는 10월 7일 이후 IDF에 의해 약화됐지만 지난 1년간 그들의 주된 후원자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약 10억 달러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휴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비록 매우 허술하긴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재건해 왔어요. 이 점이 이곳 주민들에게는 정말로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헤즈볼라 두 전선 모두에서 이 상황을 끝낼 때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요. 그 영상이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특히 아랍어 소셜미디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레바논 일부 지역이 사실상 식민지화된 것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경 너머에는 헤즈볼라가 통째로 장악한 마을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헤즈볼라와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장교들이 점령한 곳도 있어요. 이것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에 의한 점령이에요.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깨닫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헤즈볼라의 변화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레바논의 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사실 지금과 1년 반 전, 10년 전, 20년 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바논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 준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들은 국민을 돌보지 않아요.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땅을 점령한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이란에서도 레바논에서도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이 지역에서 큰 이슬람 탈식민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겨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변화에 시간이 걸릴 걸 각오해야 해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이란인들도 그 생각에 동의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 걸쳐 많은 소규모 토착 공동체들에 다시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모로코의 베르베르족이나 시리아의 쿠르드족, 그리고 중동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에게도 해당돼요. 이들은 점령하고 식민지화한 세력들에 의해 식민지화되고 이슬람화되었어요. 몇 천 년 전이든 아니면 더 최근이든 지역에 따라 다르죠. 이제 사람들이 이에 맞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반발이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란 이슬람 정권 같은 일부 정권의 영향을 보면 더 그렇죠. 이란에 대해 말하자면 소간 씨, 이제 우리는 지난 48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폭격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 한가운데 건물 안에서요. 민간인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요. 우리는 또한 그중 일부가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곳은 아락사 모스크, 성전산, 성묘교회,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이것이 이란 사람들의 반응이나 발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인도양까지 대륙간 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세계가 그 사실을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그들이 유럽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느낌이나 신호를 주지 않나요? 소간드 씨, 이런 사실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많은 주제를 언급해 주셨네요. 그래서 아락사에 관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시작된 10월 7일 이란과 직접적으로 갈등이 본격화됐을 때 그걸 투판 아락사라고 불렀거든요. 결국 당신들이 직접 아락사를 공격한 거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라두와 디모나 그리고 민간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받은 메시지들을 보면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이란에서는 사람들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보도를 보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람들을 애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권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고통을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알고 있고 우리에게 감사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아마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저는 지금 바닥에 앉아 있어요. 사고가 있었거든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회복 중이에요. 이번 주 내내 사고 이후로 이게 첫 번째 인터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누르스와 이 모든 일에 대해 받은 메시지들이 항상 들려와요. 그들은 항상 미디어를 찾아보고 있지만 대피소가 없어요. 대피소도 없고 사이렌도 없고 어떤 경보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경고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페르시아어로 경고해주는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이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들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9천만 명 인구의 나라가 1,000만 명 인구의 나라 옆에 서 있다는 게 정말 볼 때마다 다시 놀라게 돼요. 그냥 저 지금 눈물이 나요, 선생님. 아니요, 죄송해요. 사간드 파르하디. 당신 말이 100%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터넷 접속도 거의 안 되는데도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통신 차단 상태예요. 쇼샤나는 토요일 밤에 했어요. 저도 알아요. 당신이 근처에 살고 있고 예전에 베체미시에서 여러 해를 살았잖아요. 거기가 로켓 공격의 진짜 첫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었죠. 이제 아라드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요? 금방 끝날 거고 금세 지나갈 거라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모두의 6월절 계획도 있고요. 가족이 오기로 해서 계획을 5번 바꿨지만 결국 못 오고 안에 있는 가족은 나갈 수도 없어요. 저희가 참여하려던 프로그램이 막판에 취소됐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밀리가 말했듯이 불안과 걱정, 바람과 소망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 대피실에 있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안전한 공간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우리 집에는 그런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알다시피 텔아비브에서 70살 부부가 안전한 공간으로 가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숫자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예비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다시 소집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마치 유럽의 군인들이 소집된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가족 중 아빠나 엄마, 주로 아빠가 곁에 없는 가족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무서워요.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 당신을 반박하려는 건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북쪽에 사는 주민들과 이곳에 있는 군인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요.
우리가 실제로 핵심 배후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소집된 예비군들에게 또 다른 동기, 또 다른 추진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헤즈볼라와 달라질 수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 번 전쟁을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아서 해결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현실이 달라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슬람 공화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낙관적으로 앞서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그 흐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어제 저는 곧 레바논에 들어가게 될 한 군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레바논에 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레바논에 들어갑니다. 제 아이들은 안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와의 문제를 다루는 건 문제에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뱀의 머리를 처리하고 그 머리를 잘라내면 헤즈볼라의 전략적 위협을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아시다시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요. 사람들이 정말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게 언제 끝나냐는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을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3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자주 받는 다음 질문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묻고 싶은 건데요. 이란 국민들이 언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들에게 달렸지만 우리는 꼭 도와야 해요. 그분들은 무기가 없어요. 무력합니다. 47년 동안 이슬람주의자들의 억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자기 국민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해요. 그건 2주 반 만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진짜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시대, 주의력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정말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행동할수록 그들도 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해요. 이란 국민들이 일어서는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레자 파할라비까지도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세자 파울라비, 아직 거리로 나서지 말라고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포위한 목표물에 폭탄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포위된 검문소도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시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설 것 같아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어젯밤에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주 연속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시기에 대규모로 거리로 나서는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참고로 지금 이란 내에서 스타링크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리에서 집결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특히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이 어떤 건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특권을 누리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의 현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는 끔찍하고 추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도덕적이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요. 무고한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죽게 돼요. 그게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양쪽에서 죽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사간듯이 당신이 아는 사람들, 친척들, 그곳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탈영이나 사기 저하, 서로 등을 돌리거나 포위된 징후를 보고 듣고 계신가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상황이 반전돼요. 이란에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면 정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테헤란 출신이 아니에요. 거의 다 테헤란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테헤란 출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란 혁명 수비대와 전체 정권이 유럽과 서방 세계 전체를 위협하면서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권이 그렇게 외교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걸 보면 한 달 전쯤에 그들이 제네바에 정장과 넥타이를 차려입고 갔던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정권의 정당성, 사실 이제는 정당하지도 않지만 그 전체적인 이념과 체제가 무너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키프루스와 걸프 지역 전체를 공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건 제 관점인데요. 이념이라는 건 그리고 누군가를 없애려고 해도 사람은 항상 대체될 수 있거든요. 네, 항상 그래요.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단 하나의 정체성은 대체될 수 없어요. 그건 바로 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과 싸우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이게 그들의 이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은 그건 낙관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유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이 당신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요점은 쇼샤나. 이런 이념으로는 그들은 그냥 배와 함께 침몰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말장난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48시간 최후 통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도 100% 동의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거예요. 네. 맞아요. 히틀러가 벙커에 있었던 것과 비슷해요. 네. 그는 그냥 자기 배와 함께 침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권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크죠. 적어도 저는 그들이 어떻게든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비록 수장이 현재는 자리에 없고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그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가 지금 나설 수 있는지, 실제로 살아있는지조차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게는 이게 마치 죽음의 발악 같아요. 그렇죠. 궁지에 몰려서 죽어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물러설 것 같아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그들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는 정말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트럼프와 치킨 게임은 하고 싶지 않죠? 맞죠, 에밀리?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 48시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는 이게 전쟁 전체에 흥미로운 문제와 곤경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발전소들 중 일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기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 나라 안의 일부 거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완전히 민간용이고 그것들을 파괴하면 이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그것이 정권 자체의 군사적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란 국민이 고통받으면 그들이 유리하죠.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보라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을 지키는 건 우리뿐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이 아니지만 국내 지지 확보에 이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요소는 정권 자체가 이란 국민들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고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없는 내부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슬람 공화국 같은 적을 상대할 때 보통 겨냥하는 표적들을 어떻게 다룰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작전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건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그들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분명히 나서서 그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그리고 사실 IRGC의 전력망과 민간 전력망을 구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하마스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지하디, 죽음 숭배 집단의 방식이고 자기 사람들을 죽게 내모는 전략이죠. 자기 민족이 고통받도록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게 전구지요. 그래서 정말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실망의 연속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발 신이시여, 우리가 이 갈등을 넘어서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저희처럼 문명에 대한 위협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네이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이 드러난 이런 대형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오가게 될 거예요. 네이토 예산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합니다. 트럼프는 내가 필요할 때 너희는 없었으니 이제 너희끼리 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가 무엇을 하든 그들에게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에밀리가 레바논 국경에 있더라도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인 이번 주 쓰레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에밀리, 어디론가 뛰어가라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알겠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아주 비슷해요. 이번 주 제가 뽑은 최악의 인간은 RT, 러시아 국영 선전 채널 기자 스티브 스위니입니다. 이번 주에 스티브 스위니는 레바논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작전을 예고하면서 대피를 요구했던 지역 중 하나예요. 그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잠시 후 나하리아에 대한 추가 로켓 공격이 보고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이 일로 다쳤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가벼운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그가 사건 후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올린 점입니다. 댓글 수천 개가 달렸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에선 당신을 모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 사건 전엔 그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자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게 정말 웃겨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군이 그 지역을 대피하라고 전화했다는 사실도 부인했어요. 그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며칠 전에 이스라엘군이 그 지역을 대피하라고 경고했다는 글을 직접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쟁이고 이 분쟁에 관해서는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트윗 자체에서 Israel이라고 쓰면서 S 대신 달러 기호를 썼어요. 왜냐하면 시오니스트 음모가 그렇게 사악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 과장은 너무 심해. 오히려 해만 돼요.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 정말 불쾌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과 갈등에 대해 대중을 적극적으로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많은 언론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RT나 카타르 국영 언론, 알자지라 같은 곳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국 언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건 여기 현장에 있다 보면 민간인이 표적이 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취한 조치들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걸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보도 중인 기자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악의 인물은 스티브 스윈입니다. 정말 그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이네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말인지요. 오, 그들이 나를 노려. 마치 에밀리가 IRGC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 미사일을 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안 해서요.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요, 에밀리.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생방송은 아니에요. 알겠죠? 사가드 팔라디, 이번 주 당신이 선택한 아기는 누구인가요? 아, 정말 고르기 힘들었어요. 왜냐고요? 왜 매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뽑은 나쁜 사람은 프란체스카 알반이에요. 그녀는 이미 이유가 있죠. 알겠어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바에서 시작해요.
그녀의 새로운 보고서 정상회의가 터틀과 집단 학살이라고 불려요. 제가 봤는데 직접 볼 수 있어요. 제가 봤더니 거기에는 매일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편집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는 가자에서 일어난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죠. 신경 쓰지 마세요.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어디 계세요? 유엔 인권보고관님, 1월에는 어디 계셨나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전쟁 중이고 통신이 끊긴 상황인데요. 이건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범죄입니다. 사람들이 가족이나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를 빼앗고 지금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릴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가자지구에서는 그들이 모든 곳에 선전을 퍼뜨릴 수 있도록 완전한 통신이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고문과 집단 학살 행위가 일어나는 유일한 곳은 이란이에요. IRGC가 저지르고 있고 그들이 가자지구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이건 똑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인권운동가나 기자라면 조사를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 약이에요. 그게 다예요. 차간드 파르하디, 전체주의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이며 여성 혐오적인 정권에 대한 특별 보고관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그녀의 직함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미친 전체주의 정권 중에 그녀가 옹호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쇼에 그녀를 여러 번 모셨었죠.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단 학살과 고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회의이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 학살자와 고문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사간드. 좋아요, 쇼샤나.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엔 국제적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첫 번째는 가브리엘 스탄이라는 사람인데 뉴욕 스토니 포인트에 사는 39살이에요. 이 영상에서 그가 미국 우체국 직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릴 때 저런 작은 흰색 트럭들이 오면 그 트럭이 오는 걸 보면 우편이 왔구나 하고 정말 신났었어요. 이제 그런 반유대주의 공격 속에서 그 트럭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는 뉴욕 먼시에서 4살짜리 하시딕 소년을 밀쳤어요. 그냥 아이를 밀친 거예요. 변명조차 할 수 없어요. 차가 오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했다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는 그냥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온 힘을 다해 밀쳤어요. 아이는 거의 머리부터 뒤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소됐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금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회당 공격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런던에서 아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종교적인 동네인 골더스 그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에 하찰라 구급차 3대가 불에 탔어요. 그리고 방화범들에 의해 완전히 불에 휩싸였어요. 복면을 쓴 공격자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적어도 여기서는 우리가 적어도 적의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나 빵집 주인이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을 공격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웃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람들이 제 이번 주 최악의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너무 안타까웠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역겨운 쓰레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이런 나라들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세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언론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의 최악의 가해자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930년대 독일의 괴벨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 어린 소년을 밀어버릴 때쯤, 어른 남자가 어린 소년을 밀어버릴 때쯤이면 그들은 세뇌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정부는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신들이 매주 눈앞에서 증오 행진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뉴욕 주지사는 실제로 뻔뻔하게 영상에 나와서 자신이 뉴욕 유대인들의 에스더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하만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만다니를 지지했잖아요. 그게 요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기 힘들어요. 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의 쓰레기는 조 켄트라는 족제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2025년 7월부터 국가 대테러센터의 국장이었어요. 그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ISIS 공격으로 아내를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는 공개적으로 사임하겠다고 밝히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 전쟁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몇 달 전에 그는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됐어요. 그는 해고당할 뻔했고 조사를 받고 아마 체포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는 터커 칼슨답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나서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그가 말해온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이죠. 그는 이란의 위협을 계속 언급해 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다음 순간 그는 이미 팟캐스트 투어를 시작했어요. 물론 첫 번째는 터커 칼슨이고 그가 인터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반유대주의자들의 흐름에 올라타서 모든 것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가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물론 결국 감옥에 가길 바래요. 하지만 최고는 정말 최고는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는 사실 아주 단순한 일을 했거든요. 그는 조 켄트가 트럼프 대통령님 이란 정권의 위협에 대처해 주세요라고 쓴 트윗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는 한 번에 그를 완전히 끝장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반유대주의가 해왔던 짓을 하고 사회를 썩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졸렬하고 비열한 인간들이에요. 유대인을 탓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결코 스스로 어떤 문제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조 켄트, 당신은 이번 주에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바라건대 아주 곧 감옥에 갇힌 비열한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이제 이번 주의 영웅들을 소개할게요. 자, 에밀리, 당신이 가기 전에 이번 주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곧 가야 해요. 미사일 때문은 아니길 바라지만 어쨌든 가야 합니다. 이번 주 제 영웅들은 이스라엘 북부의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결연함과 회복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2년 넘게 우리가 봐온 모든 폭력들, 이란에서, 레바논에서, 그리고 사실상 모든 전선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굳건히 서 있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일을 끝내고 헤즈볼라를 몰아내며 이 아름다운 북부,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이 멋진 풍경이 안전하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 영웅들입니다. 아멘. 모두 영웅입니다. 에밀리 씨도 안전하세요.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쇼샤나 씨? 좋아요. 제 영웅은 마흐무드와 맘두크예요. 제가 제대로 발음하고 있길 바라요. 두 분이 아랍계 이스라엘인인지 팔레스타인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정말 어렵거든요. 정확한 뉘앙스는 어렵지만 뉴스 보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라드에서 가택 연금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요? 저도 아직 몰라요. 뉴스 보도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이스라엘다운 방식으로 그들은 아라드에서 폭발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직접적인 타격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택연금을 벗어나 유대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아마 다시 자택연금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과의 인터뷰는 영어 자막을 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는 자택연금 중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갔고 사람들이 다치는 걸 봤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아기들을 받아 뛰어나가고 곧바로 엄마를 도왔어요. 그분들은 서툰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이게 바로 우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정말 멋져요. 이번 주 영웅은 유대인 엄마들과 아이들을 도운 분들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감동받아요. 정말 좋아요. 이게 바로 인간미죠. 우리 범죄자들조차도 도덕적 나침반이 있어요. 그게 모든 걸 말해주죠. 우리 범죄자들조차도요. 정말 멋져요, 쇼샤나. 좋은 이야기예요. 단디,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영웅을 지목하는 건 처음이라서 정말 기대돼요. 이번 주 제 영웅은 이스라엘 공군이에요. 그리고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가 항상 바랐던 테헤란에 갔다가 돌아오는 소원을 이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란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매번 공격할 때마다 이란 민간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정밀하게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저에게 그냥 괜찮다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놀라워요. 여기서는 그냥 아이언돔에서 나는 쾅 하는 소리만 들리면 미칠 것 같거든요. 어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천둥 소리에 PTSD가 온 것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란에 있는데도 머리 위에 외국 공군이 떠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 정말 고통스러운 정권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공군과 그곳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공군은 정말 세계 최고의 공군이에요. 탑건은 우리의 함사함자, 그리고 이란의 하늘을 나는 멋진 남성과 여성들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피터 헥스가 이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는 것은 성족이나 다윗의 별뿐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멋진 애국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분들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간드 파로하디. 이제 제 영웅들은 소말릴랜드 공화국이에요. 왜냐고요? 우선 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중요한 무역로의 관문에 있거든요. 지금은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홍해, 수에즈 운하, 지중해로 이어지는 핵심 무역로의 요충지예요. 우리는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위험하고 지하디 성향의 소말리아에 맞섰어요. 그곳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자기 국민도 많이 죽였죠. 그들은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며 자신들이 친이스라엘 적임을 공개적으로 말해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그들을 정말 존경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들이 일한 오마르를 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녀가 본질적으로 소말리아 전범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진짜 이름 있잖아요. 그들이 문서를 조사해서 그녀의 진짜 이름이 오마르가 아니라 엘미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오빠와 아버지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이름을 사용해서 도망치고 그들이 소말리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임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친이스라엘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들은 이 끔찍한 소말리아 북부 한가운데서 서구적 가치를 상징하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점도 좋아요.
그러니 신이 소말릴란드를 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맹이 된 것이 매우 기쁘고 함께 아주 밝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영웅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우리는 다음 주에는 평화와 고요가 찾아오고 IRGC가 무너지고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쟁에서 올바른 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